100번 양보해서 누차 얘기했듯이 내역을 입증하라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같은 부처 있습니까?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제출 안 하는 부처가 감사원, 법무부 말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 법무부처럼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신 화내주는 그런 상임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법무부 감사원 예산이 그동안 잘못됐다고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지금 유상범 의원, 곽기택 의원들의 발언들입니다. 박준태 의원까지. 자,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 한 분씩 더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이번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법무부, 감사원 등등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 예산안 제대로 심사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비 24억, 이것은 그동안 검찰 2024년에 신설된 예산인데 무분별한 야당 탄압 수사, 표적 수사 등에 활용된 이 디지털 캐비넷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정치 검찰의 캐비넷이에요. 이 포렌식을 끝도 없이 해가지고 제대로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캐비넷 넣어놓고 야당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포렌식 이 연구 개발비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 24억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불법 이 디지털 캐비넷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감시 감독해야 되고 거기 연루된 검사들 불법 행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지금 주진우 의원 토론 시간 주고 있잖아요. 주지 마요. 다 주세요 우리한테. 다 손들었잖아. 다 줄지 말지는 위원장 재량사항이에요. 네. 주진우 의원 토론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공무원 비위 감찰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 유관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흔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검찰청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요. 법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내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거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 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영원으로 예산을 뭔가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택시비 실컷 자료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감사원의 설명 내용이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 원 자료, 감사원이 냈던 바로 그 자료가 특정 언론사에 버젓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이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사입니까? 망신주기지.
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히 다 빠짐없이 다 깎고 없앴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인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감사받았다는 사유로 이렇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밤 11시까지 넘어서 일했던 감사관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깎으면은요,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범죄 수사 대응력,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는 거 이런 것들 실질적인 업무에 아예 본질적으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다시 제대로 심사해야 됩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럴 겁니다. 자,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거의 실시간으로 예산 소위를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예산 소위에 임했던 위원들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진우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몇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복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보복한 건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검찰을 실제로 마비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마비 얘기하시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았듯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못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발언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장경태 소위원장 한 말씀 하세요. 예, 어제 그제 예산 결산 소위라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찌됐건 이 예결 소위에 참여하신 여야 의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 생각하고요. 또 기관장과 부처에서도 어찌됐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저도 타부처 예산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의회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심사, 예외와 특혜, 성역이 너무 많은 이 법사위였다고 생각하고요. 타부처에 비해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원칙에 맞는 심사, 당연히 결산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했다는 점. 예를 들면 택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반경 100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했고요. 그 전에도 과거 관리를 따져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살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장소에서 도착지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출발지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게 뭐 GPS가 어떻게 됐느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로우 데이터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우 데이터 제출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관례 얘기하시는데 이해충돌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 법사위에 썸이 있으면 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예산 심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이제 박은전 의원님께서 뭐 R&D 예산, 이 디넷에 관련된 예산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정확하게 R&D 예산 24억에 이 장비 유지비까지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5억 정도 되는데요. 디넷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디넷의 이 당시 부처로부터 법적 통제 장치를 결산 심사시까지 만들겠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아무런 정말 예외도 없는 특혜만 있는 이런 법사위의 예산심사 더 이상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특활비, 특경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님들 강력하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수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